사이 누군가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깜짝이야. 긴급 재난 문자?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올여름. 아빠. 폭염엔 부모님의 안부를 꼭 물으세요. 나의 관심이 누군가의 안전을 지킵니다. 이번 주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함승헌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많은 의료 과목을 접했지만 직업환경의학과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직업환경의학과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네, 많은 분들이 직업환경의학과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이곳은 일하는 환경에서의 건강을 다루는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장에서 유해 요소나 스트레스, 각종 질병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저는 이 안에서도 산업위생이라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나 병원, 건설 현장, 일반 사무실과 같은 곳에서 내가 발생하는 유해 물질, 노출을 평가하거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지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일인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더운 여름을 좀 지혜롭고 좀 더 건강하게 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저희가 교수님과 찾아볼 텐데 기상청이 올 여름은요 유독 예년에 비해서 덥고 습하다 이런 전망을 일찌감치 내놨습니다. 의학적으로 얼마나 더워지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일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올 여름도 벌써부터 역대급 더위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따르면 폭염이 이어질 때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호흡기 질환 등에 인해서 사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사망률은 3%, 폭염이 7일 이상 지속되면 사망률이 9%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아직 오늘까지 사망자는 없지만 오늘까지 누적 질환자가 11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중에 남성의 비율이 73.5%로 굉장히 많은데요.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실외 남자분들이? 작업을 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서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과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사실 뭐 여름철엔 기온이 뭐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뭐 폭염주의보라든지 폭염경보 이런 문자가 이제 재난 문자가 이제 발송이 되곤 하는데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어떤 기준으로 구분이 되는지 또 그에 따른 이런 대처법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처럼 폭염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기상청은 폭염특보라는 것을 발령하게 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일단 그날은 되도록 야외 활동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좀 좋겠고요. 네. 각별히 건강에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그 폭염특보도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구분이 됩니다. 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가 되고요.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건강에 특별한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고령자나 야외 근로자, 기저질환자, 어린이, 임산부 등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사실 몇 해 전부터 기상청이 폭염 예보 기준을 체감 온도로 이제 바꿨거든요. 단순 기온에서 이렇게 체감 온도로 좀 바꾸게 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네. 간혹 오늘의 날씨를 내가 보고 외출을 했는데 네. 내가 생각하는 그 기온이 아니다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있죠. 네. 자주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체감 온도인데요. 체감 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서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도 매우 뜨거웠지만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조금 덜 더웠다라고 네, 좀 느껴졌던 그렇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온열 질환은요, 교수님, 일사병 또는 뭐 열사병 이 두 가지 정도이거든요. 온열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열 질환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더위로 인해서 몸이 아픈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두통이나 어지럼, 근육 경련, 피로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해 두시면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열사병, 네. 그리고 열탈진, 우리가 흔히 일사병이라고 예전에는 했었죠.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열사병과 일사병은 사실 명칭이 비슷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열사병은 과도한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되거나 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거나 작업을 할 때 흔히 발생을 하고 굉장히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 체온 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인데요. 고열이나 의식 장애, 장기 손상 등을 동반할 수 있고 치사율이 높은 만큼 온열 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햇빛 아래가 아니고 냉방이 잘 안 되는 실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굉장히 잘 살펴야 하는 것이 이제 열사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사병은 어떤가요? 네, 흔히 이제 저희가 열탈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일사병은 뜨거운 햇볕에 오랜 시간 노출됐을 때 우리의 몸이 체온을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땀을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지만 열사병과는 달리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덜 위험하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 금방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땀을 흘리면서 무기력하다 하면은 매우 다행이다 오히려 빨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데로 옮기면 되겠다 하면 되는데 의식이 없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의료기관으로 옮기시거나 119를 부르시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이제 예로 드린 일사병과 열사병 외에도 온열 질환에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어떤 증상들이 발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열사병과 일사병, 열탈진 외에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습니다. 네. 열경련은 더운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땀을 많이 흘려서 체내 염분이 흔히 나트륨이라 하죠. 네. 이 부족해지면서 근육 경련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팔, 다리, 복부 등에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열실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주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또 오래 서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피잉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의식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따라 넘어지거나 하면 2차 피해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부종이 있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붓는 것입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말초 혈관이 확장되어서 손이나 발, 특히 이제 발목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붓는 증상인데요.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증상이지만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게 스스로 온열 질환을 인식하기라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해지기 전에 우리가 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스스로 이런 걸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데요. 온열 질환 자가 체크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봐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네. 고열이 있고요. 그다음 피부 따가움, 땀이 나는가, 어지러움, 심한 피로감이 있나, 메스꺼움, 현기증, 구토 증상이 있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오늘 날씨 기온이 30도 이상인가, 햇빛 아래 내가 1시간 이상 있었나, 오늘 하루 물을 충분히 마셨나, 갑자기 오한과 같은 떨림 증상이 있나, 뭐 요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1번에서 3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번에서 7번 같은 경우에는 잘 살펴보시다가 1번, 3번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각 질환에 따라 치료 방법에도 혹시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질환에 따라서 이 치료 방법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의식이 있나 없나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의식이 있던 없던 그렇게 고열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119 신고와 빠르게 체온을 낮추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온열 질환 중에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고요. 119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서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혹시 얼음 주머니가 있다면 목이나 겨드랑이 밑에 대서 체온을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터넷에 이렇게 제가 들어가 보니까 네. 이 열사병이 의심되는 환자분들한테 알코올을 뿌리는 것을 권장하게 되는데 얼굴에요? 온몸에 뿌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의료진만이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 왜 그러냐면 알코올을 뭐 말 그대로 사람한테 뿌리게 되면 호흡기나 또 피부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료진의 결정에 의해서 해야 할 네네.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사병 같은 경우는 열사병과는 다르게 조금 더 중하지 않다? 좀 경하다? 네,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위험하긴 하지만 덜 위험한 네, 덜 위험하다. 네.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곳,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좀 옮기고 네. 휴식을 취하고 또 옷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뭐 환자의 상태를 좀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면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물을 섭취하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사병 같은 경우는 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사병, 열탈지는 의식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스스로 섭취할 수 있게 되고요. 수분을 보충해주고 또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뭐 또 이온 음료도 일부 도움이 되긴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서 뭐 주의하셔야 되고요. 증상이 그래도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뭐 열부종이나 열실신 열 경련도 즉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침들을 따르시면 금방 좋아지긴 하는데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빨리 의료진을 만나서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사회적 취약층일수록 온열 질환자가 더 많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교수님. 뭐 고위험군은 물론이고요, 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폭염으로부터 우리가 좀 잘 보호해야 할 텐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여름에 이 취약계층 분들이 상당히 더 위험에 네. 빠지게 되는데요. 주로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어린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노화로 인해서 땀샘이 감소하게 되고 땀 배출이 적어지게 되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온열 질환에 취약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기저질환, 뭐 뇌심혈관 질환이나 또 뭐 당뇨, 그다음에 뭐 그밖에 뭐 COPD나 호흡기 질환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홀로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잘 챙기시는 게 이제 어려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전국 경로당과 복지시설에 냉방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네. 생활지원사라는 분들을 들이 이제 방문해서 안전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부분이 네. 있는데요. 아이들 역시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온 환경에서 또 열 흡수율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 조절 능력이 충분치 않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어린이들의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도 뭐 제가 어렸을 때 주차된 차에 네. 한 잠시 있었지만 굉장히 힘들었고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들을 여름철에 잠시 뭐 슈퍼를 갔다 온다든지 잠깐 뭐 은행 일을 본다고 그럴 때 할 있죠. 때 네. 한 10분 정도만 차에 두더라도요. 그 차 안에서의 온도는 10분 만에 10도 이상 오르는 등의 좀 급격히 특징이 오르는군요. 있기 때문에 열사병 그리고 사망의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분 섭취를 위해서는 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음료에도 당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른들이 좀 조심하셔서 맛 좀 챙겨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당이 수분의 흡수를 막나요? 왜 안 좋다고 하시는 걸까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당 섭취 자체가 과량으로 될 경우에는 어린이한테 좋지도 않고 또 하나는 이제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혈당이 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라라고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특히 야외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방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제 가장 사실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네. 취약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고위험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시원하고 깨끗한 물 그리고 더 얼음이나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 주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하는 장소 가까운 곳에 그늘진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또 시원한 공간을 마련해서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무더위 시간대, 뭐 한 2시부터 5시 네. 그때는 옥외 작업을 좀 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업무량이나 속도를 줄이거나 신체 부담이 덜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온열 질환을 치료하다가 헌혈을 못했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온열 질환과 헌혈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대한적십자사 전자 문진표에 따르면요. 헌혈할 수 있는 기준은 체온이 37.5도 이하여야 하고 네. 맥박이 분당 50에서 100회. 그 밖에도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이 완치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헌혈이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3일 이내의 발열은 감염의 어떤 일반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또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혈을 제한하기도 하죠. 더불어서 이제 해열제나 항생제 같은 약을 드신 후에도 복용한 약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서 헌혈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열 질환으로 좀 몸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헌혈은 건강이 다 회복된 후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CRM 센터
1600-3705로 문의하시면요. 이 헌혈에 관련돼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안내 드린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름철이 되면요. 실내에서 종일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네. 또 선풍기를 쐬다 보면 냉방병에 걸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 냉방병은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되고 어떻게 주의를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냉방병은 더운 여름철에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 그러니까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사무실이 네네. 될 수도 있겠죠. 냉방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가벼운 감기, 몸살, 권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에어컨을 이용할 때는 춥게 느낄 정도의 지나친 냉방을 피하시고요. 찬 공기가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긴 소매 같은 가벼운 겉옷도 도움이 됩니다. 네. 에어컨은 1시간 가동한 후에 30분 정도 정지해두고 뭐 2-3시간마다 한 5분 정도씩 창문을 열어서 실내외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에어컨 필터 부분이 또 미생물 생장 때문에 최소한 2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차가운 물이나 찬 음식 같은 것들이 이제 또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지나친 섭취는 좀 삼가하시고 오히려 미지근한 물, 그래서 우리 체온하고 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따뜻한 네. 음료를 드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알고는 있지만 자꾸 더 시원한 물을 찾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냉방병 예방법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또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름철 네. 더우니까 요 맥주도 한잔 하시고 하는데 과음은 상당히 좋지 않아서 피하시는 게 좋고요. 혈액 순환을 돕기 위해서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 네. 수시로 하시는 것이 좋고 또 뭐 1시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자세를 자주 이렇게 바꿔주신다든지 앉았다 일어났다 뭐 정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가벼운 운동으로 적당히 좀 땀을 흘리고 또 샤워도 너무 차가운 물 말고요. 뭐 내 체온과 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따뜻한 물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뭐 온열 질환 예방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온열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온열 질환은 여름에만 발생한다. 정답은요? 저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늦봄과 같은 환절기, 우리가 봄이 점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봄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잖아요. 네. 여름이 길어지고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아직 우리 몸이 충분히 더위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위를 마주하게 되면 갑자기 우리 몸이 이상 증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용광로나 주물 공장, 또 소방관과 같은 항상 고열에 노출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굉장히 더운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같은 네. 경우에도 역시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더운 환경에서 식물의 생장을 위해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온열 질환은 여름철 질환이 아니라 계절에 관계없이 더운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온열 질환, 음료수보다 물이 좋다. 정답은요? 네, 당연히 O입니다. 물이 더 좋다. 네. 이온 음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또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당 함유된 음료를 드시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열사병이 더 위험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열사병이 더 위험합니다. 열사병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폭염엔 되도록 신체 노출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정답은요? 네, 이것도 O입니다. 맞습니다. 통풍이 잘 되고 수분이 빠르게 마르는 옷을 입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고요. 네. 또 오래 이 외부에 노출되게 되면은 이 화상도 입을 수 오히려 있습니다. 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신체 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열사병 실내에서는 비교적 안전하다. 정답은요? 이것도 세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실내가 실외보다 안전하겠습니다만 실내라 하더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고온의 환경 같은 경우에는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 올라가는 네.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한 온열 질환 예방 솔루션을 시작합니다. 네, 이게 방치를 하게 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온열 질환, 이게 가볍게 생각을 했다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질환일 것 같은데요. 온열 질환이 발생한다면 즉시 응급 조치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응급 대처 요령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이 발생했다라고 네. 한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라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고 옷을 헐렁하고 여유 있게 해서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물을 섭취하고 또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이온 음료가 도움이 되지만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당 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적절한 진료, 예를 들면 전해질 보충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하고요. 네. 열사병 등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환자를 시원하게 해줘야 하고 옷을 느슨하게 꼭 해드려야 되고요. 얼음 주머니로 겨드랑이나 목 등에 대어서 체온을 빠르게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온열 질환은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장기 손상이나 뇌 손상,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사망까지. 네, 조기 인지와 대처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적어 놓으신다든지 영상을 캡처해 두신다든지 그걸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가족들이나 또 주변에 알려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피할 수 없는 여름입니다. 이제 올 여름을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좀 나기 위해서 일상에서 온열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온열 질환은 방치할 경우에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5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 시원하게 지내세요. 시원하게. 네, 헐렁하고 밝은색 옷을 입고 외출할 때는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가리시고 자외선 차단제도 꼭 발라서 화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 물을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땀을 많이 흘리면 이온 음료가 도움이 잠시 될지 모르겠지만 과다 섭취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 물을 많이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더운 시간대 활동을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능한 실내에 머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활동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기온을 매일 확인하세요.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기온 정보를 잘 챙기셔서 야외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계획을 잘 세우셔서 너무 더운 시간들 이런 것들은 피하시고 또 기온에 맞게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각별히 챙기셔야 합니다. 어르신과 어린이, 그다음에 네. 기저질환자와 임산부 그리고 5개 근로자는 특히 취약하니까 최대한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려주신 예방 수칙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승헌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상청의 올 여름은 예년보다 빠른 6월부터 고온 현상이 시작돼서 7, 8월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응급대처 요령과 또 예방 수칙 잘 기억하셔서 올 여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여름맞이 다이어트 비법을 공개해드립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건강 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 365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